시골에 사니까 네. 이런 배달 문화가 없거든요. 아주 시골이라.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식당, 도시에 와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배달이 엄청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배달 한 번도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있을 때도 불 떼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불 떼는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불이 안 붙어서 뭐 뭘 뗄까 이런 걱정은 안 하니까 지상 낙원이죠. 여자들이 살기에는. 제가 이제 신분이 군인 신분이었으니까 뭐 사격만 하다 왔잖아요. 7년을. 근데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40에 오면 돼. 그래서 배웠던 게 바다 일이었는데 지금은 한 16년 계속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다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또 전복도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도소매하기도 하고 직접 지역 사람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또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서 뭐 북한은 이래 저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은영이로 봐주고 이웃으로 봐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희열을 느끼고 의지가 되고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개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가오픈까지 하면은 지금 한 달 한 20일 정도 됐어요. 정식 오픈은 1월 16일 했는데 초긴장해가지고 집에서 해먹는 밥이 아니잖아요. 당혹스럽기도 한데 무대뽀로 나와서 재료만 좋다라고 여기 뛰어든 사업이에요. 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어디로 오면 될까요? 여기는 부천시 소사구 남부천 세무서 바로 앞에 있는 데인데 세상의 빛 동강교에 치면은 다 나와요. 그 건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북식당 은영씨의 꽃피는 바다 은영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와서 맛있는 식사 드실 수 있어요. 여군이셨는데 여군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있고 다 있는 건가요? 있죠. 근데 그거를 폭력이다라고 생각 안 해요. 신병이면 당연히 맞아야 되는 줄 알고 모르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식당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신기하대요. 옛날에 신병 중대장도 왔었고 나 거의 탈영 직전에 그 정년퇴직하신 연대장도 왔었고 여기 식당에.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저런 사람들 오면 꼴 보기 싫지 않냐고. 옛날에 때렸으니까. 근데 저는 하나도 살아서 이 좋은 세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며 몸고생을 했겠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재회도 했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의 몸부림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자유가 얻어진 세상에서는 나의 모든 몸짓이 어떤 몸짓을 하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인간극장 나왔잖아요. 그걸 보신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자꾸 일을 벌리냐고. 근데 저는 뭐 바다일은 남편을 사랑해서 만나서 남편이 바다 사람이었으니까 함께 했던 일이고 도섬에는 제가 늦둥이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집에서 놀기 싫어서 한번 도소매를 한번 해보자. 왜냐면 항상 뉴스에는 생산자의 이야기와 뉴스의 이야기가 다르니까 소비자랑 자꾸만 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 뭐 가족이 있어, 동기 동창이 있어, 이웃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판매는 뭐예요? 알려야 되잖아. SNS 이런 활동도 할 줄 모르잖아요. 농사꾼이 언제 그걸 배웠어? 오로지 전화 받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지자체 자체가 그때 군수님이 관광의 도시로 막 알릴 때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관광차가 오더라고. 그러면 관광차가 제일 많이 멈춰 있는 데 가가지고 명함을 한 10,000장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요. 임산부가. 가가지고 버스기사 사장님, 관광기사 사장님들한테 제가 사정을 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왔는데 여기가 제2의 고향이다. 강진 마량이. 근데 전복 양식을 하는데 도매만 하니까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직거래를 하고 싶은데 일가 친척도 없고 동창도 없고 동기도 없다. 여기에 올라가서 저한테 10분만 내가 생산하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났던 관광버스 그 사장님, 기사 사장님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흔쾌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올라오라고. 근데다가 이제 뚱뚱하니까 그럼 이야기해요. 저는 뚱뚱한 게 아니라 지금 임신 지금 8개월 돼가지고 좀 걷는 것도 이상한데 혐오스럽게 보지 말고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눈물 나 그때 생각. 내 고향은 항해도 사리온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복 양식 하고 있는데 정말 팔고 싶어요. 근데 팔 데가 없어요. 내가 속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날 불러주시면은 저는 여기 바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말 간절해요 했더니 보통 25명에서 30명인데 10명은 연락 왔어요. 나의 목적은 뭐였냐? 100개 뿌렸을 때 하나만 와도 나는 대한민국 만세 불렀어요. 그 한 사람한테 잘해주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이 되잖아요. 빨리 가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굼땡이 같은 사람들. 그렇게 적응하다 보니까 첫 해에는 300만 원 매출, 다음에는 3천, 그 다음에는 1억, 2억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 나 혼자 살 수는 없구나.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나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떤 인연을 나를 불러줬어. 근데 아우 북한 사람이 하니까 안 좋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불러주는 거. 이게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바른 통일 여행 연습이 아닐까.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해주면서 제가 성장하다 보면 저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요? 처음엔 사랑을 받지만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통일 이야기를 바르게 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혐오스럽지도 않고 먼저 온 탈북민들이 여기에 와서 바르게 정착하고 일 잘하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고 통일합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식당 운영하시면서 또 어떤 걸 또 느끼셨나요? 식당 운영하면서 혼자는 절대 갈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그 혼자도 내가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 법을 따르면서 해야 된다는 걸 또다시 느껴져요. 아직까지는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도소매만 찾아오는 사람한테 도소매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과정에 제가 익숙이 됐더라고요. 북한에서 23년 세뇌당했던 그 시절만큼 제가 또 시골에 갇혀 있더라고요. 시골은 엄청 평화로워요. 하고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다 뭐 옆집에도 숟가락 몇 개 놨냐 이렇게 다 그런 알고 지내는 사이. 도시는 단절되어 있어요. 옆집 사람도 누가 사는지 몰라. 내가 지금 사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철저하게 나 혼자야. 그러면서 여기서 식당을 딱 오픈을 했는데 제가 알릴 데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내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진장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맨날 연습하는 것 같아요. 시골에 있을 때는 많이 먹으면 2끼고 1끼였는데 9끼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 솥밥 가지고도 9번을 먹어봐요. 내가 원하는 식감이 나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한국 맛이 나와야 돼.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 음식해요. 이거 한 번 좀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에 맞아야 돼요. 그 맛을 내느라고 계속 연습한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혼자 안 해. 4명 들어오면 4명 밥 10번 해봐. 부장님 밥 10번 해봐. 홀 서빙도 밥 10번 해봐. 너도 10번 해봐. 나도 해. 각자 먹는 거 평가해.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뉴가 탄생한 건데 이 노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무조건 노력해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지금도 이제 고향 분들도 채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채용을 하는데 시골에 있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처음에 와서는 저 케이스는 오자마자 식당으로 뛰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고 근데 요즘 세대는 조금 더 우리 아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것처럼 한류 열풍에 들어가서 CD나 USB로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온 세대이기도 해요. 그 정말 현장에서 남한 세상을 보고 싶다라고 뛰쳐나온 사람들이라고 봐요. 운영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바다에서 일하고 싶어요. 농촌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북하나재단과 또 지자체의 소개로 사람을 받았는데 공식적인 걸 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에서도 소개일 뿐이지 뭐 현장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저희 집에서 현장 경험을 해요. 왔는데 일을 조금 하다가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막 놀러 다녀야 돼. 그거 약속을 다 맞춰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갔어. 이틀을 허가받고. 근데 일주일 되도록 그냥 천송아리야. 총알이 쏘면 돌아와요? 안 오잖아. 제일 일이 바쁜 때 가을에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사고 치고 우리 집을 다시 왔어.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내가 노동한 것만큼의 그걸 가지고 간다라고 했더니 사장님 너무 그렇게 사지 마세요. 북한은 밥을 못 먹어서 일을 하지. 여기는 배는 안 고프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워라벨 같은 삶을 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거 그냥 웃었어요.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웃었어요. 우리나라는 주인이 사장이 일을 안 하면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다 성공하지 못한다 했더니 욕심이 많아서 그런데요. 욕심이라는 거는 남하고 똑같이 돈을 버는데 내 돈 안 쓰면서 남의 돈만 계속 밥 얻어먹고 계속 이런 거 보고 욕심이라고 하고 얌체라고 한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솔선수범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또 정책 자금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정책 자금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실히 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향 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태어난 그쪽에 그 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졌는데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봐봐. 누군가 나한테 돈을 달달이 50만 원씩 줘. 그러면 이 희망찬란한 세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지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밥만 줘도 감사하다고 그러잖아. 처음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 분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깨어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도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 꽃길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꽃바람 같은 기 팔랑팔랑한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꽤나 있거든요. 그런 삶은 결코 외로움에서 그리움에서 경제적 능력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목표로 해서 하다못해 남의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기술이 되고 또 경력이 올라가서 팀장이 될 수 있고 부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 연봉도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과정을 겪지 않은 뭔가의 달콤함은 결코 따라가는 거는 100% 실패라고 봐요.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TV만 보고 와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망해서 가시더라고요. 왜요? 바다 나가면 쉬워요? 추운 겨울에 그 찬물을 만지면서 일한다는 게 근데 분명하게 그 살이 떨어지는 고통을 겪고 이겨내는 그 달콤함은 있잖아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움츠리고 추우니까 있다가 대부분 많이 돌아가시고 골절당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바다 양식을 하면서부터 저희의 봄은 가을이거든요. 이 시기에 동네 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18명에서 23명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했더니 바다에 나와서 움직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니까 이게 막 에너지가 뿜뿜 생기고 삶에 대한 질이 좋아지고 돈을 벌어 갖고 가니까 손주들 주머니 용돈 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신대요. 저는 그것도 어울림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처럼 이겨나가면 그 끝은 엄청 달콤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50만 원 3개월 받았어요. 근데 50만 원을 받으면 내 눈이 이렇게 돼. 50만 원 세상에서 갇혀 있어요. 이 위에서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건 무슨 세상이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 이 생각과 모든 게 멈춰 있어요. 근데 내가 노력으로 해서 받는 돈, 저도 처음에 3년 식당에서 일했으니까 130만 원 받으면서 처음에 와서 식당에서 이틀 쉬면서 일해봤거든요. 저는 그때 그 사장님들한테 바른 자본주의 사회를 배웠어요. 그분들이 행동으로 자본주의 사회라는 걸 배워줬고 또 저를 챙김으로써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알려줬어요. 저는 늘 따뜻했거든. 늘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월급 130만 원을 받을 때 130만 원에 충실한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이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배우게 되더라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부러움도 있었고 고민거리도 생기면서 미치도록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 배신하고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버리고 왔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늘 미안하고 나 혼자 이렇게 사실 밥만 봐도 눈물의 밥인데 이 밥을 먹으면서 울어요. 근데 이 아픔도 이렇게 말하는 나한테도 그 아픔이 다 있어. 그 아픔과 그리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잊었냐. 일하는 일터에서 130만 원의 기준만 보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행동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바운더리 이걸 만드는 거예요. 따뜻한,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운영이 탈북 잘해. 첫 번째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 잘하니까 운영이 북한에서 왔는데 일 잘해. 또 끊임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와 우리 운영이 일 잘한다.
이거 탈북자다 뭐하다 이 색안경도 내 자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 식당에서 일할 때는 그분들한테 바른 자본주의 사회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채웠고 노동의 소모, 힘듦을 안고 집에 가서 바로 잘 수 있는 거 그걸로 저는 우울증과 그리움을 채웠던 것 같아요. 대신에 더 든든한 게 있잖아요. 돈을 저축하다 보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여성 군인이 없으니까 운영이 뭐 카페 하나 만들어줄까?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안 들었어. 오로지 노동. 하나하나 쌓아온 그 돈이 남이 주는 100억, 10억보다 잘 관리할 수 있었고 잘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크게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배우는 게 많네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가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배워서 지금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민들 34,000명 시대인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통 보면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뭐 좋은 사람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있고 악한 사람 있고 사기꾼 있고 도둑놈 있는 것처럼 맞아요. 북한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 문화 차이만 다르다. 색안경을 끼고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 뿐인데 그래서 조금만 스스로 경험하면서 올라올 수 있게끔 그거 교육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현장에 냅둬도 사람의 본능은 내가 돈이 없어. 누가 인도해주면 갔다가 싫으면 저놈 탓하잖아. 이게 또 다른 벽을 쌓는 거잖아. 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가게끔 냅둬. 가서 하다가 안 되면 스스로 나와. 그럼 누구 탓 안 하잖아. 그거 일하는 데만 탓할 거예요. 똑똑한 자는 내가 못해서 내가 힘들어서 나왔어야 할 테지만 정말 똑똑하지 못한 바보는 나는 갔는데 저기가 나랑 안 맞았고 뭐 그 사람만 탓할 거예요. 거기서 갈려주면 돼. 갈리다 보면 좋은 사람은 한 곳으로 모이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조금 빨리 정착하는 사람, 늦게 정착하는 사람, 길게 정착하는 사람 어떻게 봐야 돼요? 조금 거리 두고 보되 뭐 하는 것 같으면 관심 주면 되잖아. 은영아 뭐하니?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탈북민들을 미워하지 마라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덕분이지만 한 번에 알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불러주면 예를 들어서 은영이가 왜 잘 살지? 이제 탈북자가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열심히 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러주네 이렇게. 그래 하고 들여다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 그러면 나 이거 배울 거야. 스스로 뛰어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이렇게 열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걸 바래요 사실. 통일 어떤 사람들이 써먹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통일은 여기 온 탈북민들과 함께 하는 거. 그런 자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저도 지금 동참하는 것처럼 동참할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허심탄 이야기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채널들이 숭숭장구했으면 좋겠어. 북한 사람들을 많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춰주고 어디가 가려운지 다 좋진 않잖아. 동전의 양면처럼 안 좋은 거는 조금 다독다독 해주고 좋은 거는 자꾸 박수 쳐주고 사기치고 누굴 속이지 않는 한 그만큼은 좀 봐주세요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의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은 북한 중앙당 간부보다 훨씬 잘 살아요. 상상 이상으로. 내가 굶으면서라도 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 대상이 많다면 뇌물을 거여야 올라가는 세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뛰쳐나온 계기이기도 해. 누군가 이제 동네에서 이제 너도 나도 굶으니까 너도 나도 훔치는 세상이 됐어요. 뭐 결코 와서 안 훔쳤어요 하는 사람들은 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에 갔던 그 세상은 분명히 있었고 갓 해방되고 지금 생각하면 남한은 미국, 북한은 중국이었잖아요. 모택동하고 김일성하고 의형제 맺었잖아요. 곡식 원조를 많이 받아서 썼고 군수물자는 소련에서 많이 지원해줬는데 북한에서 정권을 채우려고 제대로 걸어나가는 척만 했던 것 같아. 내가 느끼는 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자력갱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다 해도 우리처럼 풀도 없어서 못 먹진 않았잖아.
풀떼기만 먹었어도 우리는 여기까지 뛰쳐나올 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장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똑같이 나눔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욕구와 이거를 억누르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일 열심히 하는 자 세금을 많이 내면 되거든요. 대신에 일 조금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더 조금을 내면서 열심히 한 자한테도 연금을 똑같이 주어지는 세상. 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 대열에 저도 끼고 싶어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저의 남북식당 또 은영씨의 꽃피는 바다 식당에 찾아오셔서 제가 하는 일을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은영이가 만드는 전복죽 한 그릇 한번 드셔보시고 냉정한 평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몸짓이 내 고향을 알리기 위함이고 저를 알림이 곧 내 고향을 바르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이 좋은 우리 지역 인구가 적다고 하는데 뿌리부터 알리고자 하는 몸짓이니까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